40년 전 혼인무효 판결문이 공개된 직후 안경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40년 전 혼인무효 판결문이 어떤 경로로 추적됐고 어떻게 공개됐는지를 놓고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피가 부부 끓죠. 저 진실을 파고 싶어갖고. 궁금하죠. 예, 그 전문용어로 피가 끓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오늘 딱 검은색 옷에 저승사자처럼. 저승사자요? 예. 네. 나쁜 놈들 잡아가는. 당황했습니다. 예, 나쁜 네. 분들. 네. 발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쁜 분들이라 했어요.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요? 녹취록 까세요. 아, 공개하세요. 아니, 생방송인데요. 자, 이정열 전 부장판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호가 있죠, 호. 호가 없어요? 여러 호가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호는 청판이고요. 청판? 네. 오, 가카시키 짬뽕 이정열. 저 공영방송에서 이러셔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당신, 유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말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썼어요? 다른 분께서 제작하신 패러디물을 제가 게시를 합니다. 아하. 예. 오늘 이슈가 된 사건하고 비슷하죠. 오늘 이슈가 된 사건. 예. 그 다른 사람이 만든 걸 가지고 게시를 하는. 아하, 네. 뭔가 냄새가 나는데. 네. 이종훈 평론가님. 네. 또 이 추론과 합리적 추측. 인사하세요, 일단. 네, 그러지 말고. 네. 예. 반갑습니다. 합리적 추론과 추측. 그로부터 진실을 파고 들어가는 아주 강한 힘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우리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겪을 때 예. 아주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종훈 그 합리적 평론가가 그때 추론에- 맞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는데 아무도 잘 몰라요. 우리 방송을 많이 안 봐서. 이제 예. 아십니다. 오늘도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샜는지. 감 잡으셨죠? 약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센 거예요, 분명히. 이거 위법한 행위 같아요. 뭐, 결론을 먼저 이렇게 내리고 예. 출발을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데자뷰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죠.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 때 다들 놀랐죠. 그러니까 그때 복기를 해보면 기자들도 아니 굳이 이것을 어디 이제 신문에 보면 뭐 휴지통 뭐 이런 거 조그맣게 써도 다 찾아볼 그런 기사를 조선일보가 일면 머리에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당시에 이제 그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첨예한 쟁점이었던 시기였기 그렇죠. 때문에 기자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굳이 조선일보가 일면 머리에 올린 정치적 의도가 뭘까? 그리고 누가 이 문제를 얘기했을까?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혼란이 있었던 기억이 예. 나는데 그때 사건하고 좀 데자뷰 되는 측면이 또 있죠. 그 전 사건하고도 또 데자뷰가 있죠. 2012년 NLL 정상회담 녹취록 네, 그렇죠. 공개. 그때 당시에- 그때는 이제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네. 김무성, 예. 그다음 정문원 네. 두 의원이 공개를 하면서 네. 어디서 얻었냐? 네. 그때 찌라시였다. 그렇죠. 집권 여당일 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아니에요. 예, 추정하면 야당이죠. 나오죠 이제.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예. 이정열 판사한테 들어봐야 될 것 예. 같다는 생각이 좀 이정열 들어요. 판사가 그렇게 정렬을 잘합니다. 정렬을. 예. 사건을 정렬해 보시죠. 예? 예. 우선은 전체 판단은 딱 쓰시잖아요. 이제 대략 이제 저도 오늘 아침에 뭐 같은 계열이지만 이 TBS 라디오 아하. 예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한 예. 30분 가까이 인터뷰를 하면서 예, 우리가 싫어하는 방송이에요. 네. 예. 죄송합니다. 경쟁 방송이어서. TV와 라디오가 경쟁을 합니까? 그럼요. 거기서 먼저 경쟁 방송이라서 우리가 계속 깝니다. 그다음부터. 그렇군요. 거기서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약간 좀 정리를 했는데 예. 처음에는 뜬금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아하.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너무 뜬금없는 거다. 예. 그러니까 잘못 분석하고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차츰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구나. 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하나씩 좀 맞춰지더라고요. 계속 대명사를 써갖고 우리 시청자분들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세 번을 얘기했거든요. 네. 이게 뭐죠? 일단 지금 그 제가 얘기한 것이라든가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가장 그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 이 판결문 공개라든가 뭐 이런 뭐 신청하는데 논란이 된 주역인 주광덕 지금 자유한국당 예, 자, 의원. 사건을 그렇게 뛰어넘어가지 말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기사를 모두 다 봤을 거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아, 네. 이 혼인 무효 판결문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네. 일단은 이게 가사소송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일단은, 뭐 지금 혼인 무효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혼인제도가 호적부에,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죠. 호적부에 기재돼야만 혼인의 효력이 생기는 법률원주의를 아하. 채택하고 있어요. 사실혼이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런 뭐 쉽게 말해서 혼인신고죠. 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의 어떤 나라에서는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결혼식을 치르면 바로 부부의 그 관계가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그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요? 예, 그렇죠. 어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해도 뭐 같이 살아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혼인신고를 했는데 결국 이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유효한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무효인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뭐 재산상의 법률 행위는 무효면 그냥 바로 무효인데 이 혼인과 같은 이 신분법상의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되더라도 바로 그냥 무효화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일정한 선언이 있어야 돼요. 아. 그게 바로 판결이나 그 당시에 이제 가사심판법이었고 심판 절차였는데 가사심판법에 따른 혼인무효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건 이제 안경환 후보자 이제 뭐 사퇴하셨지만 일단 예. 명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환 후보자와 당시 이제 혼인 관계가 호적부상 기재되어 있던 여성분, 예. 그 두 분이 있었잖아요. 그 여성분이 그 혼인 신고가 된 것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그렇죠. 의사에 따르지 않고 혼인 신고가 돼서 호적부에 기재가 됐으니까 이 호적부에 혼인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을 말소해 달라. 무효니까. 그런 내용의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안경환 후보자를 상대로. 예.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이것은 그 혼인 관계는 당연히 혼인하는 당사자 둘의 의사가 맞아야 되는데 한쪽이 의사가 없으니까 이 혼인은 무효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이 피청구인에 해당하는 안경환 후보자가 청구인인 여성분의 인장을 위조를 해서 그래서 혼인신고서에 함부로 도장을 찍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으니까 무효인 혼인행위다라고 해서 무효라고 선언하는 판결을 선고를 한 거죠. 그리고 뭐 그 나중에 나온 얘기는 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이렇게 가짜로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보도가 흘러나온 거죠. 그렇죠. 예, 안경환 후보자께는 그렇게 예.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런 혼인무효 판결문은 본인 아니면 볼 수 없는.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현행 가사소송법이 지금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사소송법에 10조의 2가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네. 복잡하게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예. 자, 그러니까 당사자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기가 좀 그런데 저하고 정 의원님하고 예. 예전에 혼인관계에 있었어요. 이따가 이제 브로맨스. 그러니까 어떻든 뭐, 예. 뭐 성별은 차치하고 예. 혼인관계에 있었는데 이혼을 했어요. 재판을 거쳐가지고. 예. 그럼 이혼하고 싶어요. 저도 빨리. 네, 판결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판결문이 있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정 의원님이 돌싱이 돼서 예. 이종훈 평론가님하고 다시 이제 혼인을 하려고 해요. 저기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이종훈 평론가님이 보니까 이혼 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혼을 했냐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지어달라. 아니 그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왜 이혼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얘기하기를 맞았다 나한테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니까 그거를 이혼 사유로 해서 이혼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좀 예. 미심쩍으신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내가 지금 결혼을 장봉주라는 하려고 사람하고 하니.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좀 판결문을 보여달라. 이때는 된다는 거죠. 이게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경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참 알기 얻을 수 쉽게 없어요. 설명해 줬는데 그러면 네.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범주에 네. 국정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예, 이 청와대 혼인관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럼 주광덕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때 어떻게 뛰었을까? 그래서 이제 주광덕 의원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법원 행정처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다. 예.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이 적법하다는 게 법에 맞다. 예, 적합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무슨 법에 적합하게 했는지 그 법 이름을 안 밝히시더라고요. 자, 둘 이외에는 이제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대한민국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있을 수 있죠. 그 여성분의 현재 남편, 예.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죠. 그때 혼인무효 그 왜 여성분이 하는 거예요?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했다면. 아니면 또 안경원 후보자님의 현재 부인,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제3자. 그렇죠. 근데 그 정보기관에서는 분명히 뛸 수 없는 거죠. 그 정보기관에서 그 자료를 열람해도 네. 로그인 자료가 요즘 남기 때문에 누가 열람한지 알죠? 그렇죠. 그리고 뗄 수가 없죠. 뗄 수가 없죠. 예, 그 조항 아니, 그냥 자체가- 예. 검색만 해봐도 조회만 해봐도 요즘 로그인 기록이 남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판결문 자체를 뗄 수 없다. 그건 법에 명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종훈 평론가님. 네. 이거를 다다시 설명하려면 시간이 한 3배 더 걸리니까 그렇죠. 듣고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파일로 돼 있어가지고 예. 이게 다 이제 이 이미지 파일로 돼가지고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인 거를 누군가 뗐다. 그러면 기록에 남겠죠. 로그 기록. 같은 게. 로그 기록이 예, 그런데 남죠. 이게 원본 상태. 옛날 문건이니까 그냥 책자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걸 누군가 복사를 해서 가져 나오면 사실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누가 그걸 복사해서 가져 나왔는지를.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까지. 예. 정확하게 모르기 그거는 때문에. 그 자료를 복사하는 것을 CCTV 돌려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물리적인 예. 방식으로 확인이 물론 가능하겠죠. 그래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누가 원본을 복사해서 나왔는지를 예. 이건 충분히 현재 기술 수준으로 볼 때 저는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사를 이런 한다면 게 TV조선에서 거기서 보도했어요? 그럼 TV조선 판 관계자 중에 한 분이 안경환 교수나 또 안경환 교수의 전 그 대상이 됐던 부인 이 둘 중에 하나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았었을까요? 그 생각은 제가 미처. 답이 나왔다. 이거 범죄행위 아니야 이거. 오늘 방송 끝. 그럼 아무 문제가 없죠. 예. 네. 그런 문제가 없죠. 근데 그렇더라도 입수한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예. 보도한 건 문제죠. 이런 상상력을 갖고 방송하는데 봤어요? 참 TBS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진행자가 혹은 뭐 진행에 참여했던 패널 분이 누가 사귀고 있다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TV조선은? 네. 아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저보고 대명사를 많이 쓴다고 하셨는데 예. 주광덕 의원, 제가 이제 제 SNS에다가 이거 가사소송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서 주광덕 의원이 이제 보도자료도 내고 어허.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블로그에도 이제 글을 쓰셨던데 이종렬 그 판사가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예, 제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하셨더라고요. 오호. 기수는 누가 더 위에요? 동기입니다. 동기더라고요. 근데 연식은 누가 좀 들어 보이던데? 예,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죠. 나이는 많고? 네. 오. 그럼 여기 소년급제 않게 했어요? 몇 학년 때 됐어요? 5학년 때. 5학년 때? 네. 그분은? 한 잘 12학년 때쯤?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네. 아무튼. 예. 그래서 제 이름까지 나오면서 이제 하는데 제가 썼던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주광덕 의원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결문을 입수할 수가 없다. 근데 어떻게 입수했느냐. 예. 이거 가소송법 위반 아니야. 이거를 제가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과 함께 얘기한 게 이거를 보도를 할 때 이 혼인무효라든가 하여튼 가사소송에 관련된 이 자료들, 판결의 예. 인적사항을 봐서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된다는 게 가사소송법 10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것을 보도한 언론사를 타겟으로 해서 쓴 부분이었는데 예. 오히려 주광덕 의원 쪽에서는 가사소송법 10조 부분에 관해서 자기가 판결문을 공개한 것이 적법한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삼지 않았던 거를.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제 글을 안 읽고 그냥 얘기를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주광덕 의원이 양측에 다 걸렸네. 근데 오늘 아침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TV조선의 간 소스가 주광덕 의원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주광덕 의원이 TV조선을 변호하고 나오는 게 말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소스를 받는 과정도 적법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본인은 신청해서 받았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 소스를 준 누군가를 보호해야 돼. 그렇죠. 여기가 하나 딱 걸려 있어. 네, 거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받고 혼자 치고 나가기가 조금
미심쩍으니까 언론하고 같이 플레이를 해주면 편하거든요. 예. 자, 이거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 TV조선에 줘서 양쪽에 다 걸린 그럴 수 있다. 진퇴양난의 증거가 없어서 명확하게 이렇습라고 제가 있을 주장, 수도 있겠다. 그럴 가능성이 예. 없지 우리 않아 여기서 있다. 단정적으로 얘기해도 관계없어요. 왜냐면 많이 안 보니까. 저런. 예. 근데 많이 오늘 봐요. 제가 출연한 이유로 예, 망할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정훈 평론가님, 네. 청와대에서 검찰인지 검찰 개혁의 대상은 얘기 안 했고 검찰 개혁의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으면 또 예. 어떤 이제 연상되는 것이, 그러니까 주광덕 의원에게 검찰 쪽에 누군가가 이 자료를 준 거 아니냐. 예. 라는 이제 추정을 일단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상당히 위험한 그 경로를 통해서 이걸 확보를 해서 자기네가 줘야 되는 거고, 법원 쪽에 누군가 협조자가 있다면, 조력자, 내부자가 있다면 오히려 조금 더 손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든다는 거죠. 자, 그 점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검찰 쪽에서 누군가가 이걸 했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이건 좀 위험 부담이, 그쪽에서 볼 때 위험 부담이 많이 따른 행동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랬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지금 뭐 검찰 개혁을 한다 그러고 내부적으로 반발을 한다 하더라도 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또는 이제 이 정부에 대해서 반격을 준비 중인 뭐 이른바 우병우 라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그래도 지금 좀 초미의 관심, 자기가 관심에 집중이 돼 있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섣불리 움직여서 그러니까 오히려 저 상대편에게 책 잡힐 일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정말 결정적인 게 아니면 잘 안 하려고 할 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몸조심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제하면 상대적으로 저는 법원 쪽에 누군가가 조력을 해줬을 가능성이 있고, 그 사람 경우는 특별히 무슨 이런 의도를 가졌다기보다는 뭐 서로 이렇게 좀 안면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도와주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라고 나름 추정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15일 그 TV조선 보도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 기사 소스를 준 사람이 주광덕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이런 혼인무효 소송 판결 자료가 있다라는. 주광덕 의원이 그렇죠. TV조선 중앙 확인됐어요? 예. 아니, 그런 보도로 확인이 됐어요. 15일 날. 그리고 나서 16일 날 주광덕 의원이 기자회견하고 17일 날 사퇴하고 뭐 이렇게 지금까지 상황이 오고 있는 건데요. 어제 주광덕 의원의 주장은, 그러니까 기자들에게 어제 자료를, 굉장히 상세한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본인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호적 말고 재적 등본, 제출된, 안경원 후보자가 제출한 재적 등본을 보면 거기 혼인무효 소송 관련된 자료가 있어서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 법원에 요청을 했고, 법원으로부터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본인은 김, 그리고 그 여성이 당시에 22살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정보는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잘못이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주광덕 의원의 입수한 경위와 예. TV조선에 보도된 내용은 좀 별건으로 다루어서 봐야 되는데, 관련해서 오늘 아침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게 조사하면 바로 누가 어떻게 했는지가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발이 되면 이 사안과 관련돼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뭐 NGO나 뭐 그밖에 어떤 쪽에서 뭐 그 여당이 될 수도 있고요. 고발을 하면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면 누가 어떻게 유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금방 나온다. 예. 그래서 이렇게 법률적으로 아주 복잡하거나 누가 주범인지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거는 아니라는 설명을 하더군요. 아니 근데 장윤성 기자님, 네. 이름 김이라고 하는 거 놔두고 나머지 내용은 가렸는데 네. 어떻게 이게 혼인무효 소송의 이러이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주광덕 의원은 다 가렸다면서? 아니, 본인이, 그러니까 네. 그 안경원 후보자가, 그러니까 이 주광덕 의원의 주장입니다. 본인이 그 안경원 후보자가 인사청문 자료를 국회에 제출을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출해갖고 법원에서 띄웠는데 네, 띄웠더니 법원에서 띄운 내용은 이름 이외에는 다 가려 있다면서요. 아니. 내용은 나오죠. 내용은 나오고 본인이 본인이 공개할 때 공개할 가리고. 때 자, 이제 가리고 그러면 공개했다는 팩트 체크도 거죠. 나옵니다. 예. 자, 민사재판 부장판사, 네. 민사부 부장판사 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원에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법원에서 준 건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게 지금 그 아마 장 기자님께서 보셨다는 네, 그 보도자료인 것 자료, 같아요. 보도자료. 여기에 보면 주광덕 의원 쪽에서 이 법원 행정처 쪽에 처음에 예.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이 예. 목록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예. 보면은 이제 1976년 4월 10일 서울 가정법원 혼인무효 심판 확정 판결문 사본 예. 안경환 이걸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그것을 이메일로 받았다는 건데 그 이메일로 받았다고 하는 그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파일명이 판결문 검수 완료 이라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검수가 됐다는 건 뭐냐면 법원에서 판결문이 외부로 나갈 때는 실명이 나오는 부분은 비실명화 처리를 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A면 A, 뭐 예를 들어 정봉주 이렇게 안 하고 뭐 정땡땡 아니면 뭐 A 뭐 이런 예. 식으로 이렇게 비실명화 작업을 거치거든요. 그걸 거쳐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주광덕 의원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렸다는 게 아니고 예. 법원에서 받은 것 자체를 받을 때 벌써 이 실명이 가려져 있는 상태로 받았다. 근데 문제는 TV조선에서 나온 거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하나도 안 가려져 그게 있었거든요. 핵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방법이 그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현재 이제 법원에서 판결문을 작성을 하면 아니 법원에서 그 내용을 줄 수 없다면서요. 판결문을. 예, 그렇죠. 근데 왜 줬어요? 주광덕 의원한테? 그래서 저는 약간 아까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반 정도 동의하는데 법원 내부에서도 이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흘렸다. 근데 그 아니 반증은 합법적으로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증은 뭐냐면 합법적으로 준 행위가 불법의 합법이에요. 이건 불법이죠. 그 얘기를 하려니까요. 무슨 아까 그 설명들은 자꾸 끊으시잖아요. 예. 네. 일단 그럼 두 번째 이 양반이 먼저 오늘 할게요. 여기 좀 그러니까 주광덕 의원 쪽에서 예. 이제 이거를 취득한 것을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요구를 했다 법원 법원에서 행정처에다가 정상적으로 받았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아까 얘기하다 끊겼는데 적법하게 취득했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적법할 때 그 법은 무슨 법이냐 그 법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인사청문회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인사청문회법에 그런 조항이 있어요. 12조 1항에 위원회 의결 또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내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사소송법하고는 배치되지만 아하.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거나 국회 때 위원회가 아닌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두 절차를 거쳤으면 적법한 거죠. 예. 근데 여기 다시 보시면 서류 자료 제출 요구 목록에 누가 했느냐? 국회의원 주광덕 의원실에서 했어요. 혼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법원에서 왜 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왜 줬느냐? 예. 분명히 내부적으로 뭔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아유 이거 주는 거 아닌데 실수로 줬습니다. 예. 이렇게 답변하겠죠. 지금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죠. 아. 예. 의원님이 좀 답을 줬네요. 어쨌든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준 이 자료 이거는 이것도 불법이고. 이것도 불법인데. 예,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TV조선. 여기에 검수 완료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판결문을 찾아서 비실명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실명이 있는 판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 지금 보면 파일이 PDF 파일이란 말입니다. 예. 그럼 원본 PDF 파일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비실명화 작업을 하는데 지금 주광덕 의원이 요청한 때가 2017년 6월 15일이고 예. 하루 기한을 주고 달라고 했어요. 6월 16일 날까지. 예. 6월 15일 날 바로 줬어요. 그거 돼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아하 물밑 작업으로. 예. 자 그럼 이제 시나리오 소설 쓰고 들어갑니다. 네. 자 법원에서 이런 자료 있는데 이거 같으면 안경은 안 되겠는데요? 라고 그렇게 주도적으로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라고 판단을 했죠. 네, 그렇죠. 판단을 했죠. 근데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조직 검찰 측에서 안경환에 대해서 뭐 자료 없어? 빡빡한 법무부 장관들은 당신들도 불편하지 않아? 그럼 찾아봐. 우리 이런 거 있는데요? 그래? 당신들 빠지고 그게 뭔지 한번 좀 줘봐. 말씀 주셨는데 고기가 지금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예. 이런 게 있는데라고 할 때 그 이런 게가 바로 이 판결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판결문을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그럼 법원에서 나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주도가 저는 검찰이라고 보는 거죠. 또 다른 경우는 네. 첫 번째 주도는 법원에서 했을 수가 있고 근데 법원이 네. 주도적으로 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일단 건너야 될 다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 일단 어떻든 주광덕 의원이 이걸 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 법원과 주광덕 의원 사이는 끈이 별로 없어요. 근데 법원, 검찰과 주광덕 의원 사이에는 그렇죠. 끈이 있고. 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예. 지금 이 법원 개혁 얘기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청와대에서. 네. 법원이 지금 떨고 있을 이유는 없어요. 근데 검찰은 검찰 개혁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떨고 있는 것은 검찰이죠. 그래서 이 작업을 했다고 하면 만약에 주도적으로 한 주체는 검찰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저항. 개혁에 저항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그것이 보도가 나온 게 이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정확하게 청와대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연합뉴스와 통화하면서 검찰 개혁 조직적 저항 여부 주시하고 있다. 네. 그럼 이것은 이 문서의 유출은 검찰에서 주도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다고 예. 추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추정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닌 거죠. 아, 그런 거예요? 나 추정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은. 난 오늘- 이정열 판사한테 말린 건데 오늘 지금. 이제 제가 나온 이후로 이 방송이 망한다면서요. 막 얘기하면서요. 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가고 싶어? 지금 경험이 없어가지고. 네. 자, 그렇게 검찰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안경환 법무장관 불편한데 뭐 없을까? 법원, 당신들도 빡빡한 법무장관들은 좀 불편하지 않아? 거기에 하나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끊지 말고 일단 예. 전체 스토리를 얘기하고. 그건 맞아요, 그 그럼 스토리가. 혹시 자료 찾아봐. 뭐 있는지. 나온 거 있습니다. 뭐.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일단 줘봐. 원본을 받고. 어허. 주광덕 의원, 우리 검찰과 라인이 있으니. 또 인사청문위원이니. 이런 게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자료가 준비됐으니까 바로 제출을 할 바로 쏘는 겁니다. 거죠. 그렇죠. 바로 쏠 겁니다. 예. 그러니까 6월 15일 날 6.15 정상회담을 기념해서 자료 제출 요청을 했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자료가 나와서 예. 이것이 주광덕 의원에게 흘러갔고 원래 갖고 있었던 것은 주광덕 의원과 무관하게 혹은 주광덕 의원이라고 하는 라인을 통해서 원본 자료는 TV조선에 흘러갔고 그러니까 A형, B형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을 가린 형이 네. B형, 네. 이름을 안 가린 형이 A형. 예. 이름을 가린 B형은 알리바이 작출용. 알리바이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예. 뭐냐면 법원이 그럼 여기에 왜 협조를 하느냐. 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5일 날 예. 지금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뭐 자료 요청하고 입수하고 TV조선도 15일 날 보도를 하고 예. 15일 아침 14일 이 언저리에 나온 기사 중에 뭐가 있냐면 부산고등법원에 하던 판사가 향을 받았는데 그거를 징계하라고 검찰에서 요청을 했지만은 법원에서 묵살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2년 전. 예, 법원도 예. 건드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부장판사는 향판인데 죄송하죠. 부장 판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예. 고등법원에 근무하는 근무하는 판사. 판사인데 예. 직급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장판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는 상당히 고위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다르긴 해요. 피의자 정모 씨 압수수색하기 전날 네. 피의자 정모 씨와 룸사롱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피의자 정모 씨 변호사 고 변호사와 셋이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작전을 짰고 네. 올해 그분은 옷을 벗고 그때 정모 씨의 변호인 고 씨 사무실로 운영하는 들어갔죠. 사무실로 취업을 하고 네. 이 기사가 그날 나온 거죠. 한겨레신문 단독으로. 네.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도 지금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스토리가 뭐였냐면 안태근 전 검찰국장하고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하고 같이 밥 먹고 예. 돈 오간 거였잖아요. 이종훈 평론가님. 네. 근데 6월 15일 날 한겨레신문에 그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저는 법원이 만약에 이런 범죄적 행각이 어디선가 기획이 됐다고 한다면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게 오늘 전국 법관회의가 열렸잖아요. 100명의 대표자로 모여서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전국 법관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외압 행사한 거, 법원 내의 블랙리스트, 그 다음에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분리인사, 이런 등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 전국 법관회의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법원 내부에도 개혁의 바람이 부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뭐냐면 예. 법원 행정처 예, 개혁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해봐요. 그러니까 제 추정이니까. 예. 오늘 뭐 다 추정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지휘부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법원, 뭐 물론 대법원은 아직까지 이제 지휘부가 그대로 있습니다만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주광덕과 그의 친구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홍준표 전 지사가 대통령이 됐으면 법무부 장관 1순위입니다. 오. 이거 모르시죠? 그러니까 홍준표 전 지사 대선 캠프 예. 만들어질 때 대란대치위원회라고 하는 게 내부적으로 만들어져요. 아하, 그게 대란대치위원회. 대선 캠프 안에서도 핵심들만 모이는 조직이었는데 거기에 상임 부위원장이 바로 주광덕 의원입니다. 그러면서 대란대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과제로 뭘 꼽았냐면 이 검찰개혁 그리고 두 번째로 노동개혁 그래서 이 귀족노조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고 그게 전체 대선 캠프에서도 가장 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분명히 그러니까 이미 대선 그 전국에서 줄대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 이미 줄을 댔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예, 이게 뭐 친구든 뭐 어쨌든 누구든 간에 검찰에도 근데 사실은 이분이 이 검찰을 그만두고 나서 정치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해서 적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잠깐만, 검찰에. 이종현 판사 예. 몇 기예요? 23기입니다. 23기. 아하. 윤석열하고 동기네요. 네.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 검찰 전체가 조직적으로 주광덕 의원하고 이렇게 다 같이 움직여갈 가능성보다는 그 우병우 라인, 뭐 이런 라인 따로 있었던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 주광덕 의원은 본인의 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들을 분명히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아, 나중에 그리고- 법무부 장관 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 사법부 쪽, 그러니까 법원 쪽에도 당연히 조력자들이 좀 있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이 전체 이번에 이 일에 어쩌면 주모자가 주광덕 의원일 수도 있다. 라는 추정을 전 해봅니다. 아, 주모자가 주광덕 의원일 수 있다. 네, 아니면, 검찰이나 그쪽이 아니고요. 아니면 쌍방일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는 홍준표 전 지사의 지금 전당대회, 또 예. 당대표, 그 다음 또 차기 대선, 이런 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거일 수도 있겠다. 예. 라는 추정을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검찰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현재 검찰총장이 없고. 네,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도 없고. 공석이. 중앙지검장은 이제 230명의 검사가 있는 예. 가장 에이스들이 모여 있는데 중앙지검 위에 대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구조가 돼 있죠. 예. 네. 근데 대검이 지금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러잖아요. 검찰총장 있고 네, 대검 차장 있고 네, 그 다음에 중앙지검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대검 차장은 있지만 네. 대검 차장 임명이 됐어요. 봉 식국이. 네. 그런데 대검 지휘에 있는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봉 차장이 장악한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또 봉욱 그 차장도 네. 반드시 검찰 개혁에 동조한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스트리아식 개혁을 이미 얘기했거든. 네. 그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과는 좀 다른 쪽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대검에 무언가 빠져나와 있는 네. 이 대통령 검찰 개혁에 시선이 가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에서 흘렀을 가능성.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주광덕과 친한 사람을 찾으면 되네. 네.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너무 이게 가정이 많아가지고. 아니요. 이게 네. 이제 나중에 기사 딱 뜨면요. 네. 우리가 오늘 한 가정이 싱크로율 95%입니다. 왜냐면 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다 어디서 그렇게 들어오는지 갑자기. 장윤선 궁금해요. 기자가 얘기해줬어요. 아니, 이 판사님, 지금 중앙지검 장악이 됐거든요. 그 230명이 지금 전체 검찰은 중앙지검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그 중앙지검은 지금 세월호 하고 정인의 문건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국정농단 그 공소유지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네. 대검은 현재 손 놓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만약 중앙도 의원이 작업이 됐으면 중앙지검 사나 누가 그럼 못하거든요, 이게. 그 중앙지검에서 어쨌든 제일 대장이 23기인데, 윤석열. 다 후배급이거든요. 후배들이 지금 새로운 중앙지검장하고 같이 가면서 거기에다 해야지 저 다 끊어진 동아줄을 잡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검 쪽일 가능성이 높네요. 네. 그것도 외곽 조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검에도 이제 여러 가지 예. 국이 실국이 있거든요. 예. 뭐 여러 가지
형사부도 있고 예. 뭐 이제 공안부도 있고 여러 가지 예. 있긴 있는데 기획부도 있고. 예, 그런 그 공식적인 라인이라고 보기에는 메인 너무 라인이 아니에요. 예. 그 그래서 외곽 라인 중에는 뭐가 있나요? 거기까지는 예를 제가 들면. 검찰에 있지 않아가지고 예. 거기까지는 뭐 예. 몇 개 생각이 나오는 거 있는데 이제 제 신변이 위험해질 것 같기 아니, 때문에. 범죄정보기획단 같은 경우는 그것도 외곽 조직의 외곽 하나죠. 조직에 그렇죠. 제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아, 네. 예. 거기도 의심이 좀 가기는 해요. 왜 그 이름이 떠오르지? 근데 변화가네. 나도 이상하네. 사실상 답을 다 주시고 이종훈 평론가님. 네. 검찰이 이렇게 쌍방울 기획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그 주광덕 혼자 하기에는 좀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주 의원 쪽을 좀 더 이제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또 홍준표 전 지사가 지난 대선 때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차기 대선을 향해서 지금 맹렬하게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전당대 당대표 돼야 되고 또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 본인 검찰 후배인데다가 예. 이런 모든 것을 함께 논의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전체 기획단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찌됐건 좀 결정타를 좀 매겨가면서 예. 그래야 본인도 지금 전당대에 당대표 올라가는 거 수월하고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맞설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예. 과정에서 이거는 충분히 거리가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이게 이번에 사실은 작전 성공한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자, 이러면 아마 내부적으로 이렇게 소문이 딱 도는 거죠. 역시 문재인 대통령 뭐 이 저 진보 진영하고 싸워서 이런 정도로 데미지를 입힐 사람은 홍밖에 없다. 홍과 그 주광덕. 주변 사람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정치평론가다 보니 그런 예. 쪽에 더 주목해서 보게 된다. 아니, 설득력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고발되면 조사해야죠. 그렇죠. 조사하면 다 나오죠. 수사하면. 지금 같으면 가능할 거예요. 예전에 수사 의지의 문제였었는데 예. 이제 뭐 수사 의지는 뭐 없다고는 못할 예, 옆에서 상황이니까. 지켜본 사람들 제보가 또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옆에 있지만 제보 한정. 예. 아니, 왜냐면 이제 이게 전체 법원 개혁의 칼날로 내리칠 때 개인의 일탈로 몰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제가 이 법원 쪽은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법원 쪽에서도 누군가 조력자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그 법관회의의 핵심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원 행정처 개혁이에요. 예. 법원 행정처가 너무 힘이 과도하다. 힘을 빼자는 거거든요. 법원 행정처가 계속 지금 논란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법원 행정처 직원들 입장에서는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이게 간접 조력 비슷하게 좀 이 시나리오에 예. 동참을 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번 약간 좀 실수한 척 이렇게 문건을 흘려주는 이번 그런 사건이 방식. 제대로 수사가 되면 고구마 줄기가 나올 수 있는. 그렇죠. 않았던 거를.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분이 제 글을 안 읽고 그냥 얘기를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주광덕 의원이 양측에 다 걸렸네. 근데 오늘 아침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TV조선의 간 소스가 주광덕 의원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주광덕 의원이 TV조선을 변호하고 나오는 게 말이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소스를 받는 과정도 적법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본인은 신청해서 받았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 소스를 준 누군가를 보호해야 돼. 그렇죠. 여기가 하나 딱 걸려 있어. 네, 거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받고 혼자 치고 나가기가 조금 미심쩍으니까 언론하고 같이 플레이를 해주면 편하거든요. 예. 자, 이거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 TV조선에 줘서 양쪽에 다 걸린 그럴 수 있다. 김태양난의 뭐 증거가 없어서 명확하게 이렇습니다라고 있을 제가 수도 있겠다. 그럴 가능성이 예. 없지 우리 않아 여기서 있다. 단정적으로 얘기해도 관계없어요. 왜냐면 많이 안 보니까. 저런. 네. 예. 근데 근데 많이 오늘 봐요. 제가 출연한 이유로 예, 망할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정훈 평론가님, 네. 청와대에서 검찰인지 검찰 개혁의 대상은 얘기 안 했고 검찰 개혁의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예. 또 언뜻 이제 연상되는 것이 그러니까 주광덕 의원에게 검찰 쪽에 누군가가 이 자료를 준 거 아니냐. 예. 라는 이제 추정을 일단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상당히 위험한 그 경로를 통해서 이걸 확보를 해서 자기네가 줘야 되는 거고 법원 쪽에 누군가 협조자가 있다면 조력자, 내부자가 있다면 오히려 조금 더 손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든다는 거죠. 자, 그 점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검찰 쪽에서 누군가가 이걸 했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이건 좀 위험 부담이 그쪽에서 볼 때 위험 부담이 많이 따른 행동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랬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지금 뭐 검찰 개혁을 한다 그러고 거기 내부적으로 반발을 한다 하더라도 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또는 이제 이 정부에 대해서 반격을 준비 중인 뭐 이른바 우병우 라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그래도 지금 좀 초미의 관심, 자기가 관심에 집중이 돼 있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섣불리 움직여서 그러니까 오히려 저 상대편에게 그 책 잡힐 일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정말 결정적인 게 아니면 잘 안 하려고 할 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몸조심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제하면 상대적으로 저는 법원 쪽에 누군가가 조력을 해줬을 가능성이 있고 그 사람 경우는 특별히 무슨 이런 의도를 가졌다기보다는 뭐 서로 이렇게 좀 안면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도와주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라고 나름 추정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15일 그 TV조선 보도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 기사 소스를 준 사람이 주광덕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이런 혼인무효 소송 판결 자료가 있다라는. 아, 주광덕 의원이 그렇죠. TV조선 중앙 확인됐어요? 예, 아니 그런 보도로 확인이 됐어요. 40년 전 혼인무효 판결문이 공개된 직후 안경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40년 전 혼인무효 판결문이 어떤 경로로 취득됐고 어떻게 공개됐는지를 놓고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피가 부글부글 끓죠. 저 진실을 파고 싶어갖고. 궁금하죠. 예, 그걸 전문용어로 피가 끓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오늘 딱 검은색 옷에 저승사자처럼. 저승사자요? 예. 네. 나쁜 놈들 잡아가는. 당황했습니다. 네, 나쁜 분들. 네. 발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쁜 분들이라 했어요.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요? 녹취록 까세요. 아, 공개하세요. 아니, 생방송인데요. 자, 이정열 전 부장판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호가 있죠, 호. 호가 없어요? 여러 호가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호는 청판이고요. 청판? 네. 오, 가카시키 짬뽕 이정열. 저 공영방송에서 이러셔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당신, 유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말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썼어요? 다른 분께서 제작하신 패러디물을 제가 게시를 합니다. 아하. 예. 제가 오늘 가짜 뉴스를 이슈가 된 알고 사건하고 있었네요. 비슷하죠. 오늘 이슈가 된 사건. 예. 그 다른 사람이 만든 걸 가지고 게시를 하는. 아하, 뭔가 냄새가 나는데. 네. 이종훈 평론가님. 네. 또 이 추론과 합리적 추측. 인사하세요, 일단. 네, 그러지 말고. 네. 예. 반갑습니다. 합리적 추론과 추측. 그로부터 진실을 파고 들어가는 아주 강한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우리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겪을 때 예. 아주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종훈 그 합리적 평론가가 그때 추론에- 맞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는데 아무도 잘 몰라요. 우리 방송을 많이 안 봐서. 이제 예. 아십니다. 오늘도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샜는지. 감 잡으셨죠? 약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센 거예요, 분명히. 이거 위법한 행위 같아요. 뭐 결론을 먼저 이렇게 내리고 예. 출발을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데자뷰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죠.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 때 다들 놀랐죠. 그러니까 그때 복기를 해보면 기자들도 아니 굳이 이것을 어디 이제 신문에 보면 뭐 휴지통 뭐 이런 거 조그맣게 써도 다 찾아볼 그런 기사를 조선일보가 일면 머리에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당시에 이제 그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첨예한 쟁점이었던 시기였기 그렇죠. 때문에 기자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굳이 조선일보가 일면 머리에 올린 정치적 의도가 뭘까? 그리고 누가 이 문제를 얘기했을까?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혼란이 있었던 기억이 예. 나는데 그때 사건하고
좀 데자뷰 되는 측면이 있죠. 그 전 사건하고도 또 데자뷰가 있죠. 2012년 NLL 정상회담 녹취록 네, 그렇죠. 공개. 그때 당시에- 그때는 이제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네, 김무성, 예. 그다음 정문원 네. 그렇죠. 그리고 뗄 수가 없죠. 뗄 수가 없죠. 예, 그 조항 아니, 그냥 자체가- 예. 검색만 해봐도 조회만 해봐도 요즘 로그인 기록이 남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판결문 자체를 뗄 수 없다. 그건 법에 명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종훈 평론가님. 네. 이거를 다다시 설명하려면 시간이 한 3배는 더 걸리니까 그렇죠. 듣고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파일로 돼 있어가지고 예. 이게 다 이제 이 이미지 파일로 돼가지고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인 거를 누군가 뗐다. 그러면 기록이 남겠죠. 로그 기록 같은 게. 로그 기록이 예, 그런데 남죠. 이게 원본 상태. 옛날 문건이니까 그냥 책자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걸 누군가 복사를 해서 가져 나오면 사실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누가 그걸 복사해서 가져 나왔는지를.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까지. 예. 정확하게 모르기 그거는 때문에. 그 자료를 복사하는 것을 CCTV 돌려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물리적인 방식으로 확인이 물론 가능하겠죠. 그래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누가 원본을 복사해서 나왔는지를 예. 이건 충분히 현재 기술 수준으로 볼 때 저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사를 이런 한다면 게 TV조선에서 거기서 보도했어요? 그럼 TV조선 판 관계자 중에 한 분이 안경환 교수나 또 안경환 교수의 전 그 대상이 됐던 부인 이 둘 중에 하나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았었을까요? 그 생각은 제가 미처 못했어요. 답이 나왔다. 이거 범죄행위 아니야 이거. 오늘 방송 끝. 뭐 그럼 아무 문제가 없죠. 예. 네. 그런 문제가 없죠. 근데 그렇더라도 입수한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예. 보도한 건 문제죠. 이런 상상력을 갖고 방송하는데 봤어요? 참 TBS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진행자가 혹은 뭐 진행에 참여했던 패널 분이 누가 사귀고 있다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TV조선은? 네. 아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뭐 저보고 대명사를 많이 쓴다고 하셨는데 예. 주광덕 의원, 제가 이제 제 SNS에다가 이거 가사소송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주광덕 의원이 이제 보도자료도 내고 어허.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블로그에도 이제 글을 쓰셨던데 이종렬 그 판사가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예, 제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하셨더라고요. 오호, 기수는 누가 더 위에요? 동기입니다. 동기더라고요. 근데 연식은 누가 좀 들어 보이던데? 예,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죠. 나이는 많고? 네. 오. 그럼 여기 소년급제한 케이스예요? 몇 학년 때 됐어요? 5학년 때. 5학년 때? 네. 그분은? 한 잘 12학년 때쯤?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네. 뭐 아무튼. 예. 그래서 제 이름까지 나오면서 이제 하는데 제가 썼던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주광덕 의원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결문을 입수할 수가 없다. 근데 어떻게 입수했느냐. 예. 이거 가소송법 위반 아니야. 이거를 제가 문제를 삼았던 예.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과 함께 얘기한 게 이거를 보도를 할 때 이 혼인무효라든가 하여튼 가사소송에 관련된 이 자료들, 판결의 예. 인적사항을 봐서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된다는 게 가사소송법 10조에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것을 보도한 언론사를 타겟으로 해서 쓴 부분이었는데 예. 오히려 주광덕 의원 쪽에서는 가사소송법 10조 부분에 관해서 자기가 판결문을 공개한 것이 적법한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제가 문제 삼지 않... 두 의원이 공개를 하면서 네. 어디서 얻었냐? 네. 그때 찌라시였다. 그렇죠. 집권 여당일 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아니에요. 예, 수정하면 야당이죠. 나오죠 이제.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예. 이정열 판사한테 들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이정렬 들어요. 판사가 그렇게 정렬을 잘합니다. 정렬을. 예. 사건을 정렬해 보시죠. 예? 예. 우선은 전체 판단은 딱 쓰시잖아요. 이제 대략 이제 저도 오늘 아침에 뭐 같은 계열이지만 이 TBS 라디오 아하. 예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한 예. 30분 가까이 인터뷰를 하면서 예, 우리가 싫어하는 방송이에요. 네. 예. 죄송합니다. 경쟁 방송이어서. TV와 라디오가 경쟁을 합니까? 그럼요. 거기서 먼저 경쟁 방송이라서 우리가 계속 깝니다. 그다음부터. 그렇군요. 거기서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약간 좀 정리를 했는데 예. 처음에는 뜬금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아하.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너무 뜬금없는 거다. 예. 그러니까 잘못 분석하고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차츰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구나.
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하나씩 좀 맞춰지더라고요. 계속 대명사 써갖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세 번을 얘기했거든요. 아, 네. 이게 뭐죠? 일단 지금 그 제가 얘기한 것이라든가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가장 그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 이 판결문 공개라든가 뭐 이런 그 뭐 신청하는데 논란이 된 주역인 주광덕 지금 자유한국당 예, 자, 의원. 사건을 그렇게 뛰어넘어가지 말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기사를 모두 다 봤을 거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아, 네. 이 혼인무효 판결문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네. 일단은 이게 가사소송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일단은, 뭐 지금 그 혼인무효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그 혼인제도가 호적부에,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죠. 호적부에 기재돼야만 혼인의 효력이 생기는 법률원주의를 아하. 예, 채택하고 있어요. 사실혼이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런 뭐 쉽게 말해서 혼인신고죠. 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의 어떤 나라에서는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결혼식을 치르면 바로 부부의 그 관계가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그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요? 예, 그렇죠. 어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해도 뭐 같이 살아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혼인신고를 했는데 결국 이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유효한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무효인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뭐 재산상의 법률 행위는 무효면 그냥 바로 무효인데 이 혼인과 같은 이 신분법상의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되더라도 바로 그냥 무효화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일정한 선언이 있어야 돼요. 아. 그게 바로 판결이나 그 당시에 이제 가사심판법이었고 심판 절차였는데 가사심판법에 따른 혼인무효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건 이제 안경환 후보자 이제 뭐 사퇴하셨지만 일단 예. 명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환 후보자와 당시 이제 혼인 관계가 호적부상 기재되어 있던 여성분, 예. 그 두 분이 있었잖아요. 그 여성분이 그 혼인 신고가 된 것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그렇죠. 의사에 따르지 않고 혼인 신고가 돼서 호적부에 기재가 됐으니까 이 호적부에 혼인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을 말소해달라. 무효니까. 그런 내용의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안경환 후보자를 상대로. 예.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이것은 그 혼인 관계는 당연히 혼인하는 당사자 둘의 의사가 맞아야 되는데 한쪽이 의사가 없으니까 이 혼인은 무효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이 피청구인에 해당하는 안경환 후보자가 청구인인 여성분의 인장을 위조를 해서 그래서 혼인신고서에 함부로 도장을 찍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으니까 무효인 혼인행위다라고 해서 무효라고 선언하는 판결을 선고를 한 거죠. 그리고 뭐 그 나중에 나온 얘기는 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이렇게 가짜로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보도가 흘러나온 거죠. 그렇죠. 예, 안경환 후보자께는 그렇게 예.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런 혼인무효 판결문은 본인 아니면 볼 수 없는.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현행 가사소송법이 지금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사소송법에 10조의 2가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네. 복잡하게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복잡해지니까. 예. 자, 그러니까 본인- 당사자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기가 좀 그런데 저하고 정 의원님하고 예. 예전에 혼인관계에 있었어요. 이따가 이제 브로맨스. 그러니까 어떻든 뭐, 예. 뭐 성별은 차치하고 예. 혼인관계에 있었는데 이혼을 했어요. 재판을 거쳐가지고. 예. 그럼 이혼하고 싶어요, 저도 빨리. 네, 판결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판결문이 있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정 의원님이 돌싱이 돼서 예. 이종훈 평론가님하고 다시 이제 혼인을 하려고 해요. 저기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이종훈 평론가님이 보니까 이혼 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혼을 했냐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지어달라. 아니 그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왜 이혼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얘기하기를 맞았다 나한테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니까 그거를 이혼 사유로 해서 이혼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좀 예. 미심쩍으신 거예요. 아. 그래서 법원에 가서 내가 지금 결혼을 정봉주라는 하려고 사람하고 하니.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좀 판결문을 보여달라. 이때는 된다는 거죠. 이게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경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참 알기 얻을 수 쉽게 없어요. 설명해 줬는데 그러면 네.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범주에 네. 국정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예, 이 청와대 혼인관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럼 주광덕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근데 어떻게 뛰었을까? 그래서 이제 주광덕 의원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법원 행정처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다. 예.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이 적법하다는 게 법에 맞다. 적합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무슨 법에 적합하게 했는지 그 법 이름을 안 밝히시더라고요. 자, 둘 이외에는 이제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대한민국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있을 수 있죠. 그 여성분의 현재 남편, 예.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죠. 그때 혼인무효 그 왜 여성분이 한 거예요?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확신하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만약에 했다면. 아니면 또 안경원 후보자님의 현재 부인,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제3자. 그렇죠. 근데 그 정보기관에서 분명히 뛸 수 없는 거죠. 그 정보기관에서 그 자료를 열람해도 네. 로그인 자료가 요즘 남기 때문에 누가 열람한지 알죠.